다온이의 각막을 받은 소희를 만났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만에 딸의 눈을 받은 아이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후원자분이 계셔서 이런 공연이 가능했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온도시재단 이사장 정민서입니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년 전 관제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거든요. 경보, 무시하고 운행 계속하세요. 녹음기 소크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온이를 죽인 장본인이 지금 제 앞에서 선량한 후원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요. 과연 이 완벽한 복수극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요.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새벽 3시, 관제실은 고요합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도시의 밤을 비추죠. 지하철역, 교차로, 공원, 상가, 골목까지. 저는 이 화면들을 하나씩 번갈아 보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정 씨,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신호 이상이요. 동료 김 과장이 말합니다. 저는 해당 화면을 확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네요. 승객들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별다른 혼잡은 없어 보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정비팀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화면 속 승객들이 모두 딸 다운으로 보이거든요. 18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그 아이가요. 그날도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다온이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던 길이었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어요. 아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뒤따라 오던 사람들과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유정 씨?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저는 부랴부랴 정비팀 번호를 누르죠. 아, 네. 지금 연락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식어 빠진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네요. 요즘 들어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다온이가 떠난 후병원에서 장기 기증 의사를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각막과 간 일부가 누군가에게 새 삶을 줄 거라고 했어요. 그게 다온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혜자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다온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다온이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을 누군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무가 끝나고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한소희라고 적혀 있었고요. 봉투를 뜯어보니 국립무용단 공연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희입니다. 2년 전 각막 이식을 받았어요. 기증인의 가족을 조용히 모시고 싶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다온이의 각막을 받은 사람이었군요. 23살 무용수라고 했으니 다온이보다 5살 많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초대장을 다시 꺼내 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편지지를 비춰요. 글씨체가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다온이도 이런 글씨를 썼었는데 갈까 말까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옆자리 승객이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네요. 집에 도착해서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자꾸 시선이 그리로 갔거든요. 밤이 되어 다시 관제실로 나갈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방에 초대장을 넣긴 했지만요. 오늘 밤도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보다 화면이 밝게 느껴져요. 다운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무대에서 춤추는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이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희미하게 따뜻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다운이가 남긴 빛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빛이 누군가의 꿈을 비추고 있다면 그걸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요? 공연 당일 오후 저는 침실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뒤편에서 작은 USB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이죠. USB를 노트북에 꽂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일 관제센터 녹취 부분. 워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우스 커서를 파일 위에 올린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7호선 강남구청역 에스컬레이터 이상 신호 접수했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2년 전 그날 새벽에 저였죠. 정비팀 파견 요청드립니다. 잠깐. 유정 씨.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관제실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도시개발본부에서 파견 나온 정민서 책임자였습니다. 경보, 무시하고 운행 계속하세요. 새벽 시간대 운행 중단하면 민원 커져요. 하지만 안전상 괜찮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 대 정도야 큰 문제 없어요.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그 직후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운이가 넘어진 시간은 오전 4시 27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당시 제가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정민서 도시개발본부 파견 3개월 파견 종료일 사고 3일 후 현재 소재 불명 에스컬레이터 정비 기록 누락 사고 전 2주간 CCTV 일부 구간 화질 불량 우연의 일치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가 시작됐지만 정민서는 파견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관제센터 직원들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결국 사고 원인은 노후 장비 관리 소홀로 결론났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파묻혀 살면서 저는 점점 그날의 분노를 잊어갔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2시간 남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회색 카디건이었어요. 다운이가 엄마, 이 옷 입으면 진짜 예뻐요 라고 했던 조합이죠. 화장을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2년 동안 웃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소희라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운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나러.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 그 공연에 정민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한소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공연은 익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누굴까요? 단순한 선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첩 빈 페이지에 펜을 대고 적었습니다. 만나되 흔들리지 말 것. 보는 것만으로도 단서가 된다. 지하철을 타고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공연은 단순한 위로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고요. 2가지 목적이 마음속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운이의 각막을 받은 소희를 만나는 것. 다른 하나는 혹시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예술의 전당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둥거렸어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오페라 극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몇 명 보였어요. 모두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처럼 기증자 가족인 것 같았어요. 로비 한켠에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생명나눔 감사 공연, 무용수 한소희. 그 옆에는 꽃다발 몇 개가 놓여 있었고요. 카드를 들춰보니 모두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기증자 가족이신가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간을 기증했거든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공연 후원자가 누군지 아세요? 꽤 큰 금액을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익명이라고만 들었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공연에 이렇게 큰 돈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벨이 울렸습니다. 공연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좌석을 찾아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조용하고 진중한 표정이었죠. 프로그램을 펼쳐보니 한소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23세, 국민무용단 객원단원. 2년 전 각막 이식 수술 후 무용에 전념. 이번 공연은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입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어린 아이더라고요. 다온이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좌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위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거든요.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한소희가 무대 중앙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의상에 묶은 머리. 그리고 다온이와 닮은 체형이었죠. 음악이 시작되자 소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팔을 위로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안무를 알고 있었거든요. 다온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대회에서 추었던 춤이었어요. 엄마, 빛을 잡는 춤이래요라고 말하며 집에서 연습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희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어요. 무대를 가로질러 뛰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다온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눈물이 올라오는 걸 참으려고 했어요. 아, 다온아.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소희가 마지막 동작을 취했어요. 무릎을 꿇고 양손을 하늘로 뻗는 포즈였죠. 다온이가 그 춤을 마칠 때마다 했던 마무리 동작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커튼콜이 끝나고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극장 직원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기증자 가족분이시죠? 무용수가 뵙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극장 뒤편의 작은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관제요원으로 일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출입구와 동선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벽면에 걸린 명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원사 명단이었어요.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온도시재단, 시온도시재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재단이었어요. 2년 전 사고 이후 정민서가 새로 만든 재단이었죠. 현재 그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어머님?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소희가 서 있었어요. 무대 의상을 벗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혹시 기증인 가족분 맞으시죠?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무대 화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소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다온이와 너무 닮아서 또 눈물이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혹시 딸분이셨나요? 소희의 질문에 제 목소리가 잠깐 막혔습니다. 네, 다온이라고 했어요. 다온. 예쁜 이름이네요.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제가 다온이의 운동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1등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반짝이는 눈빛이요. 다온이 덕분에 제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소희 씨도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적응하기까지.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소희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답하려던 순간,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소희야, 수고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년 전 관제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정민서였습니다. 아,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소희가 밝게 인사했어요. 기증자 가족분도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서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네,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시온도시재단에서 이런 문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정민서의 말투가 2년 전과 똑같았어요. 자신감에 찬 조금은 건방진 톤이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희야, 다음 공연 준비도 열심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정민서가 나가고 나서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벽면의 명패를 바라봤어요. 시온도시재단. 정민서가 사고 이후에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도시 안정과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미지 세탁용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이사장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요. 원래는 공연 끝나고 바로 가신다고 했는데. 소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서가 왜 갑자기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소희 씨, 혹시 재단에서 이 공연을 기획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기증자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재단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민서가 단순한 선의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라운지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CCTV 카메라 위치, 출입문, 비상구까지. 관제요원의 습관으로 모든 걸 기억해 두었어요. 어머님, 정말 차 한잔하고 가세요. 다온이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소희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지금은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음에 꼭 그럴게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네.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아요. 소희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서가 이 공연을 후원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온이를 위해서라도요. 소희가 눈을 비비듯 웃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신기해요. 수술받고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밝게 보여서 힘들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점점 적응하면서 무대 조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다온이 덕분이에요. 소희가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시 춤추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누가요? 후원자님이요. 익명으로 계시지만 오늘 오신대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혹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온도시재단을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각막 이식 받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라운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에 진한 남색 넥타이.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정민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연에 감사드리려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년 전 USB에 녹음된 바로 그 음성이었거든요. 경보, 무시하고 운행 계속하세요. 그때의 건조하고 차가운 억양이 기억났습니다. 지금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였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상황에 따라 목소리 톤만 바꾸는 사람이었죠. 소희야,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정민서가 소희에게 다가가면서 뒤에 숨겨두었던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흰 장미와 카네이션으로 만든 큼직한 꽃다발이었어요. 와,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빛을 선택합니다. 정민서의 말에 제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빛을 말하는 남자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등을 돌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허공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기증자 가족분이시군요. 정민서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시온도시재단 이사장 정민서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문화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문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소희 씨 같은 분들이 다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재단의 사명입니다. 정민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생명 나눔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는 정말 소중하죠. 그래도 이사장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소희가 꽃다발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정민서가 잠깐 제 쪽을 흘끗 봤습니다. 도시 안전 업무를 오래 했다 보니 사고로 소중한 분을 잃은 가족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로라고요? 사고를 방치한 사람이 위로를 말하다니. 제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서가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런 문화 지원 사업 말이에요.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의 눈빛이 제 반응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글쎄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의미가 있겠죠. 진심이요? 네. 진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정민서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진심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소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소희 씨,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민서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증자 가족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가능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소희가 꽃다발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진짜 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소희에게는 정말 고마운 후원자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운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소희 씨, 이사장님과는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수술받고 한 달쯤 뒤에요. 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각막 이식받은 무용수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실까 싶어서요. 소의 말에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자세히요? 네. 제가 언제 수술받았는지,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증자 정보는 비공개인데 말이에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민서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하시던가요? 글쎄요. 특별한 경로가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듣고 본다. 다음은 정민서가 단순한 선의로 소희를 후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운이를 위해서라도요. 정민서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다만 오해가 많았죠. 행정 절차상 즉시 통제 명령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오해라고요? 절차라고요? 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방끈을 쥐었습니다. 그날 USB에 녹음된 음성에는 그런 복잡한 절차 같은 건 없었어요. 단순하고 명확한 지시였죠. 경보, 무시하고 운행 계속하세요.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런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서가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설명했어요. 시온도시재단이 얼마나 많은 기증자 가족들을 도왔는지, 치료비와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오해와 절차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제 의심은 더 진해졌거든요. 어머님도 혹시 필요한 지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민서가 마지막으로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문이 닫힌 후 소희가 꽃다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 씨, 저도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가세요. 다음에 꼭 그럴게요. 라운지를 나서기 전에 저는 소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이 재단과 병원의 후원 계약서, 공연 지원 내역, 나중에 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왜요? 그냥 감사한 마음에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소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극장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관제센터 동료인 장세빈 선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시 로그, 공문 결제선, 외부자 접속 이력 확인 가능? 세빈 선임은 포렌식에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시스템 보안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는 전문가였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가능.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우리가 활용할 차례.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2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정민서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의 과도한 친절, 소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파악, 그리고 오늘 갑작스러운 등장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2년 전 그 목소리를 다시 들어봤어요. 경보, 무시하고 운행 계속하세요. 오늘 라운지에서 들은 목소리와 비교해봤습니다. 톤은 달랐지만 발음과 억양의 특징은 같았어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민서 시온도시재단 이사장, 소위 후원식이 수술 후 1개월, 기증자 정보, 파악 경로, 특별한 경로, 후원 규모, 치료비, 장학금, 공연 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목적 증거인멸, 이미지 세탁, 아니면 다른 이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빈 선임의 도움을 받아서 강씨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소위를 통해 재단의 문서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다운이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관제센터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조는 저와 장세빈 선임, 그리고 신입 직원 한 명뿐이었어요. 유정 씨, 준비됐어요? 세빈 선임이 보조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45살인 그는 관제센터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시스템 보안과 포렌식 분야에서는 센터 최고 실력자였죠. 네, 시작해요. 저는 2년 전 사고 당일의 USB 파일을 세빈 선임에게 넘겼습니다. 먼저 과거 백업 서버부터 확인해 볼게요. 세빈 선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있어요. 조각 로그들이 남아있네요. 어떤 거요? 2년 전 4월 23일. 사고 당일 오전 4시 15분부터 30분까지의 데이터예요. 화면에 시간대별 접속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상해요. 경보 발생 시간과 동시에 외부 IP 접속이 있었어요. 외부 IP요? 네. 관제센터 내부가 아닌 곳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이에요. 세빈 선임이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여기 봐요. 오전 4시 18분. 경보 신호가 감지됐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임시 지침이 전파됐네요. 화면에 떠오른 문구를 읽어봤습니다. 민원 확산 우려로 안내 방송만 실시. 즉시 정비 조치 보류. 누가 이런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결제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빈 선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온도시재단 민원관리팀의 대외협력 보고서를 봐요. 소희가 보내준 재단 문서들이었어요. 며칠 전 메일로 받은 자료였죠. 같은 날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하철, 역사, 소음 민원 증가, 대응 문구 사전 합의라고 되어 있네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사전 합의요? 네. 그리고 여기 후원 내역서를 보면 세빈 선임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재단이 해당 역사 홍보 캠페인 비용을 일부 대납한 흔적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강남구청역 안전 홍보 캠페인에 시온도시재단이 3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건가요? 사고 발생 2주 전이에요. 제가 수첩을 꺼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빈 선임이 결제선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정민서의 이니셜이 계속 나와요. J, M, S라고 적힌 서명이 여러 곳에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같은 필체의 이니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원관리 계획, 홍보 캠페인 승인, 대외협력 보고서. 모든 곳에 그의 사인이 있어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정황 증거죠.
세빈 선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경보 무시 지시, 민원 관리 계획, 후원 사업,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보, 무시 민원 관리 후원 결제선. 목적이 뭘까요? 아마도 사고 이후 여론 관리였을 것 같아요. 재단을 통한 선행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던 거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운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유정 씨, 조심해야 해요. 세빈 선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서는 지금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과는 진실 이후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분석을 마쳤어요. 세빈 선임이 모든 자료를 암호화해서 백업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죠.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직접 정민서를 만나볼 생각이에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그래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운이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정민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는 분명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였습니다. 다운이를 위해서라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시청 타운홀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시 안전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한 공개 질의 시간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정민서를 포함한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방청석 뒷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2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사회자가 질의 시간을 알렸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뒷줄 여성분. 마이크를 건네받고 일어섰어요. 정민서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딸을 잃은 박유정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고 당시 관제 경보는 왜 안내 방송으로 대체됐습니까? 제가 준비해온 패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빈 선임과 함께 정리한 자료들이었어요. 이 외부 지침은 어디서 왔나요? 패널에는 후원 내역과 결제선, 그리고 접속 기록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종이를 꺼냈어요. 먼저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클리셰 같은 문장들이었죠. 당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한소희였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청석에서는 저는 기증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소희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시온도시재단의 후원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춤이 빛나는 건 아니에요. 소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제 무대는 어떤 절차의 변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 덕분에 존재합니다. 정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박다운 양의 각막을 이식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소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빛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준비된 말들이 갈 곳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빚이 아니라 눈을 돌려받았어요. 그 눈으로 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희가 자리에 앉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서 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정민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고 당시 경보를 무시하라고 지시하셨나요?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것은 정민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호란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민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진실된 떨림이 있었어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사과가 아니었어요. 사회자가 질의 시간을 마무리했지만 홀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출구에서 소희를 기다렸어요. 소희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소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운이가 남긴 빛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진실을 보는 용기요. 그날 밤 뉴스에서 타운홀 내용이 보도됐어요. 정민서의 사과와 소희의 증언이 주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정민서는 시온도시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관제실에서 세빈 선임이 말했어요. 유정 씨, 정말 잘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저는 다온이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었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다온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민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을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판단이 민원의 무게에 기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실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개인의 과오로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다만 당시 여러 부서의 합의가 있었고 복잡한 행정 절차상. 그 순간 저는 마이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보상은 사과의 형식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경보 무시 지침의 출처와 결제선, 외부 접속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세요. 박수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사 상황에서 민원과 안전을 분리하는 규정을 만듭시다. 그것이 다온이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에요. 박수가 더 커져서 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완전한 정의는 아직 멀지만 길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소희와 눈을 맞췄어요. 고마워요. 소희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관제센터 비상대응 매뉴얼이 개정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관제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화면 속 도시가 유난히 잔잔해 보였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2년 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다온아, 너의 빛으로 길을 그린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정민서, 다음 질문은 생존 시스템 테스트에서. 세빈 선임이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유정 씨, 정말 잘했어요. 다온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창밖으로 새벽 도시가 보였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다음 공연은 정말 제 마음으로 춤출 거예요. 다온이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수도 쳐줄 거고요. 관제실 화면들이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화면들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온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반드시 빛을 찾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온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